안녕하세요. 리스본 사는 강가입니다. 오늘도 리스본 산책 한 바퀴 하면서 또 얘기 드릴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제 찍으려고 하다가 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하루 기다렸더니 날씨가 아주 좋아졌어요. 보통 이런 날씨고 구름 끼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강수량을 전부 겨울에 한 번에 해결하고 여름 내내 날씨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28번 트램입니다. 리스본 오시면 많이들 타시죠.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 하면 이 리스본에 수호 성인이 있습니다. 그 유럽 가톨릭 국가나 정교회 국가들은 도시를 상징한다 혹은 지켜주는 수호 성인들 지정돼 있고요. 또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부분을 담당하는 성인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리스본 대성당이고요.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를 지나쳐서 우리 리스본의 수호성인 상 비센트 상이 있는 전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이 되시겠지만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리스본은 계속 오르막입니다. 오르락내리락 다니시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오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예쁘게 꾸미시는 것도 신발은 무조건 운동화로 신으세요. 발목 위로는 어떻게 꾸미셔도 상관없는데 꼭 운동화를 챙기시는 걸로. 산타루치아 전망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상 비센트 상이 있는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 두 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주 동네가 이쁘네요. 한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날씨는 조금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이런 느낌입니다. 햇볕에 가면 덥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그래서 움직이시면서 또 건조하거든요. 건조하면은 땀이 금방 마르죠. 그래서 땀을 흘렸는지도 모르게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물을 안 마시면 큰일이 날 수가 있겠죠. 꼭 물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수분 보충을 틈틈이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가 산타루치아 전망대입니다. 꽃이 예쁘게 폈네요. 이렇게 여기 한층 있고요. 위쪽에 또 있습니다. 이쪽에 올라가시면은 또 전망대가 있으니까 사람이 적은 데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꽃은 별로 예쁘진 않은데 여기서 딱 사진을 찍으시면은 꽃도 보이고 뒤로 강도 보이고, 오늘은 크루즈도 들어와 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음악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기록인데요. 밑에 보시면 1147년에 레콘키스타,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들을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포르투갈, 유럽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땅을 수복하는 그런 전쟁을 레콘키스타라고 합니다. 자, 그 전쟁을 또 타일로 기록을 해놨고, 다음 코스로 가보도록 하죠.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는 산타루치아에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 뷰는 여기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오는 길에 있으니까 두 군데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시야가 방해되는 게 없고 트여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도 약간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보기도 좋죠. 크루즈도 종종 들어오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크루즈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기나긴 길을 지나서 오늘의 주인공 상 비센트입니다. 리스본의 수호상인이거든요.
이렇게 상 비센트 상이 서 있습니다. 사실 이 상을 보기 위해서 그 두 개의 전망대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념교회가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동네가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제 이번 달에 6월에는 리스본에서는 상 안토니우 축일이 있어가지고 6월 내내 약간 행사가 있고요. 포르투는 또 상주앙 축일이 있어서 또 6월 내내 축제입니다. 두 도시 모두 축제 분위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색다른 경험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살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라피티들이 어딜 가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락션을 그냥 막 눌러버립니다. 유럽 다른 나라는 잘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운전은 거칠어요. 그래서 택시 타면 약간 부산에서 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 드라이빙 편하게는 해주시는데 약간 그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아마 빈센트, 여기 있는 비센트인데 영어로는 세인트 빈센트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빈센트 기념교회.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안 오시는데 내부 꽤나 볼만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 비센트가 왜 리스본의 수호 성인인가, 이것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야겠죠. 때는 바야흐로 12세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세워진 12세기입니다. 아폰스 1세라는 왕이 이슬람 세력들을 쭉 몰아내고 리스본을 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왕국을 세우는 거죠. 종교전쟁 느낌이잖아요. 리스본에 있는 무슬림 세력들을 몰아내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다 교황청의 영향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곳을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기독교 국가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징성이 있는 성인 한 명의 유해를 이쪽으로 모셔와요. 그게 이제 세인트 빈센트입니다. 상 비센트고요. 이분의 유해는 남부에 베나길 동굴 때문에 많이 가시는 라고스 옆에 사그레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사그레스에 묻혀 있었던 유해를 이제 이쪽으로 이장을 하는 거죠. 그 이장한 위치, 거기가 이 교회고요. 상징성이 있는 성인을 모셔오면서 수호성인으로 추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수호성인으로 삼으면서 우리 포르투갈은 수호성인이 있는 기독교 국가다, 교황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이제 왜 꼭 빈센트였냐? 다른 성인들 많잖아요. 아폰스가 모셔올 수 있는 뭐 유해가 많았을 텐데, 성인들 많으니까 꼭 빈센트였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상 비센트 성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랄까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빈센트는 사라고사 지방에서 주교와 함께 사역을 하는 부제였어요. 부제. 개신교에서는 뭐 집사, 가톨릭에서는 부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부제였는데 삶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는 안 남아 있는데 그 시기가 딱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 시기에 겹칩니다. 살았던 시기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가 이 로마의 신들과 황제인 나를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많고 배교를 택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수많은 배교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빈센트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빈센트와 함께 사역했던 발레리우스 주교도 그때 이제 순교를 했고요. 그 시절에는 아직 가톨릭의 뭐 시성, 시복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대부분 성인으로 추대되고 성인으로 삼아지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빈센트, 발레리우스 모두 이제 성인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빈센트가 순교를 발렌시아에서 했거든요. 스페인 발렌시아. 사라고사에서 사역을 하다가 발렌시아로 압송을 당해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처형을 당했죠. 처형을 당했을 때 시신이 있을 거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려고 봤더니 시신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센트의 시신이 진짜 감쪽같이 사라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형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찾지 못하다가 사그레스, 발렌시아에서 사그레스까지 거리가 꽤 많이 멀거든요. 근데 그 시신이 사그레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발견되는 것도 아주 온전한 형태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해요.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동네 어부고,
어부가 딱 발견을 했을 때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혹은 누가 상하게 하지 못하게 까마귀 2마리가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2마리가 이 시신을 리스본으로 옮겨올 때도 그 배를 지켰다고 해요. 유해를 배에 실어서 이렇게 옮겨왔는데 까마귀 2마리가 딱 배 양끝에 앉아가지고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빈센트는 하늘이 지키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인트 빈센트의 그 이미지를 리스본에 입히고 싶은 거죠. 그 하늘이 지키는 사람, 리스본은 하늘이 지키는 도시. 그래서 이런 연결성을 좀 가지고 가면서 또 어떤 기독교적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폰수 1세가 세인트 빈센트의 유해를 여기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이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까마귀가 지키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 뭐 전설적인 거라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성 빈센트의 순교 이후에 이제 무슬림들이 이곳을 침공을 한단 말이죠. 이베리아 반도로 쭉 올라와요. 그때 이제 유해를 좀 수습을 해서 발렌시아에서 사그레스에 좀 숨겨놨다,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수도사들이 다른 성인들의 유해도 수습해가지고 피난 갈 때 다 모셔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빈센트도 그런 식의 어떤 피난 행렬에 같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들은 있는데 정확한 스토리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전설적인 얘기도 재밌잖아요. 그런 전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리스본 곳곳에 보시면 뭐 가로등 위에도 붙어 있고 바닥에도 붙어 있고, 리스본에 문양이 있습니다. 문장. 그 문장이 이제 배에 새 2마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이 빈센트 얘기를 차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빈센트 성인의 유해를 모셔오는 배에 까마귀 2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안쪽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영상이 길어지겠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천장화가 이쁘게 있네요. 아줄레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 흰색 파란색 아줄레주는 교회의 힘이 좀 셀 때, 약간 교회는 또 그 절제해야 되잖아요. 좀 경건해야 되고, 그때 유행했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대부분 이런 흰색 파란색 위주의 타일들을 주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고요. 그림들도 오래된 건데 생동감이 있네요. 사실 뭐 미술의 조예가 깊지는 못해서. 그럼 누구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네요. 여기는 모세. 십자가를. 박물관 보고 나왔고요. 중간에 중정이 있고 이렇게 타일로 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폰수 1세가 지은 건 아니고, 아폰수 1세가 지었던 자리에 1580년에 펠리페 1세라는 왕이 재건을 하는 형태, 재건은 아니고 재건축을 한 거죠. 일부는 좀 헐고 일부는 보존하면서 새로 좀 보완하면서 짓고, 16세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매너리즘 양식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건축 양식을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르네상스 후기에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뭐 이런 시기였다고 하는데, 르네상스는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너리즘 양식은 그런 균형과 조화를 조금 깨는 형태의 건축을 했다고 해요. 좀 저런 것들일까요? 창문이 아닌데 창문처럼 달아놓고 창문인 척하는 틀만 있는 뭐 저런 것들. 그리고 왜곡하고 좀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혹시나 건축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또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티켓 사서 들어와서 볼 수도 있네요. 돈 내면은 앞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멋있네요. 예수님도 계시고. 어쨌든 매너리즘 양식은 왜곡하고 과장되게 강조하고 또 좀 쓸데없는 약간 아치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저런 창문 같은 것들도 좀 쓸데없는 거 붙여놓고, 그러니까 굳이 기능이 없는 것들을 막 집어넣는 형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준비실 같은 곳인데 이쪽으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캐비넷은 자카란다 나무로 만든 거랍니다. 길거리에 보이는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자카란다 꽃, 그 나무로 이렇게 캐비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는 2차 십자군 때 아폰스 왕과 함께 싸웠던 기사들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천장은 지진 때 무너졌다가 1755년에 무너졌다가 복원을 한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브라간사 왕조의 왕족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장소입니다. 역사 속에서만 보던 인물들의 유해가 이곳에 다 모셔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몇백 년 전이잖아요. 400년, 500년씩 전인데 그때 인물들과 물론 살아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공간에 여전히 모셔져 있고 우리가 여기로 와볼 수 있다는 거는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으로 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봤던 쿠메르시오 광장에 있는 주제 1세 무덤도 여기 있고요. 옆은 주제 1세의 아버지입니다. 주왕 5세 개왕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브라간사 왕조에. 이제 이곳의 마지막 코스인 파노라믹 뷰 보러 올라오겠습니다. 높긴 높네요. 교회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약간 멀리 이렇게 강도 보이고요. 저기 예수님 계시네요. 그리고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동네뷰죠, 동네뷰. 이 건너편은 강뷰입니다, 강뷰. 오르막길을 오르고 계단을 오르고 한 보람이 있는 뷰죠. 이게 좀 건물 구조에 막혀 있어서 엄청 딱 시원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좋습니다. 오, 여기로 올라가면은 더 멀리 보이겠군요. 뷰가 시원하게 보이네요. 오늘 이제 상 비센트 드 포라, 이그레자 드 상 비센트 포라거든요. 상 비센트를 기념하는 교회. 상 비센트가 왜 리스본의 수호성이 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리스보아 카드가 없으면 8유로, 있으면 6유로 이렇게 입장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면은 부담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리스보아 카드가 있어도 추가로 6유로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 꼭대기에 한번 올라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볼만 한 것 같고요. 밑에 전시도 어느 정도 볼만하다. 전시와 함께 이 교회 꼭대기에 올라와 보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미술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보시면 또 좋은 견학이 될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제 사진 찍으러 한번 올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배 양쪽으로 까마귀 새 2마리 있는 그런 문양이 있는 걸 보시면은 아, 이게 리스본의 문양이구나. 그리고 그게 상징하는 바가 이 리스본의 수호성인 상 비센트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상 비센트 상은 전망대에 있습니다. 포르타스 두 솔 전망대 앞에 이제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왕 이름들은 뭐 잊으셔도 되고 그런 전설들이 있었다, 이 정도 그냥 재미삼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상 비센트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상 안토니 축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 안토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구경도 좀 하고 행사 구경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리스본 그리고 포르투갈에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바이.